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음을 구하는 손길, 길 마구 손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저희 오랜만에 오늘은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그동안 좀 많이 써주신 영상이 하나 있어요. 펜로스 증후군. 저희 둘 다 또 반려인이잖아요. 요즘 행복합니다. 누구랑 같이 살고 있죠? 고양이 나로. 고양이 나로. 너무 저는 예뻐요. 강아지 세모. 요 아이들. 저희도 이제 반려인인데, 그래서 늘 이제 이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인간보다는 좀 빨리, 꽤나 빨리 떠날 거고, 그때를 늘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있는데, 이 펜로스를 겪고 나서 이게 우울감이 좀 깊어지면서 인간이 우울증을 앓듯이 어떤 펜로스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 영상에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희가 유독 좀 신경이 맞아요. 쓰였던 마음이 갔던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 댓글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이 이 댓글 보고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. 눈물이 날 것 같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이 사연 주신 분이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글을 써주셨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졌다고 그쵸. 할까요? 너무 절절하게 그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게끔 몇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. 꼭 댓글에 사연을 써주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의 아이와 이별을 했을 때 좀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선생님 이 댓글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. 몇 가지.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사연 주신 분께서 주로 내가 어떻게 했더라며 하면서 후회와 동시에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고 계셨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살 아이가 강아지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아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이렇게 와 닿았고요. 또 모견에 사료 먹는 모습 그거 보고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도 와 닿았습니다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펜로스,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어떤 애도의 과정을 뭐 인간의 장례 절차와 비슷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.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과정들이 이렇게 뭐 일정치는 않겠지만 어떤 단계가 선생님 있잖아요.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애도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들 해요. 첫 번째로 부정. 이거는 아니야. 현실이 아닐 거야. 악몽에서 깨고 나면 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부정하는 거. 그리고 분노.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. 그 다음에는 타협이 일어납니다.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 뒤에 정서적으로는 우울이 엄습할 거예요. 우울이 계속 올라오고요. 그 5번째로 수용의 단계가 되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 죽음의 문턱까지 함께 갔다가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. 그 과정이 이제 인간의 죽음에서는 사실 장례 절차 뭐 3일부터 시작해서 쭉 가지만 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있어서는 정해진 뭐 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내 마음에서 내가 이 5단계를 다 겪어내야 되잖아요.
이 댓글을 써주신 이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았죠? 네,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은 분노와 우울과 타협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저희가 애도의 5단계라고 해서 모든 애도가 이 단계를 다 순서대로 밟지 않습니다. 개인 차가 있고 상황에 따른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좀 혼합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. 네. 분노의 단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남을 탓할 수도 있고 나를 탓할 수도 있고 그렇죠, 네네. 선생님. 그렇죠. 이 사연에 써 있는 것처럼 사고사잖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노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동물도 물론 그 죽음도 너무나 슬프죠. 인간보다 너무 짧게 살고 가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사고사로 아이들을 잃게 되는 경우는 그 슬픔이 너무 클 것 같고 제대로 내가 케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탓을 하거나 죄책감 이게 이제 타인에게 향하게 되면은 뭐 탓을 하는 분노의 감정이 쏟아질 거고 있는 거. 이게 나에게로 오면 죄책감이 되죠. 여기서는 사연 주신 분이 죄책감도 심하게 느끼지만 또 남 탓을 한다는 정황이 있는 게 모견에 대한 원망이 있으세요. 네. 그런데 저희가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그 벗어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걔는 사람하고 달라요.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나의 가치 판단대로 어미개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 이 나의 죄책감을 어미견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그리고 선생님도 짚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5살 이 아이에게 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. 저는 일단 이 죽음에 대해서 엄마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죽음은 우리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언젠가는 이 아이도 알게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온화하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비록 몸은 여기에서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젠가 무지개 다리 건너서 가면 거기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.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좀 영혼 대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. 이런 느낌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엄마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슬퍼하고 울면 그게 아이에게는 더 놀라고 두려운 일이 되잖아요. 그 5살 아이에게는 사실 어떤 강아지가 떠나서 슬픈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건 내 엄마의 감정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엄마가 갑자기 많이 운다, 갑자기 엄마가 너무 슬퍼 보인다, 혹은 뭐 모견에게 갑자기 신경질을 부린다,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왜 슬픈지, 지금 왜 힘든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함께 이야기를,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은 상상력을 네, 맞아요. 상상력, 동화처럼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이게 좀 힘든 부분일 것 같은데, 뭐뭐 했더라면 후회하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. 이 죄책감은 진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맞아요. 모든 분들 대부분 만났던 분들 중에 죄책감 안 가진 분이 안 계세요.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죄책감 느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. 따지고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. 그 상황에서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자기만의 특별한 일이 다른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이랬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 차라리 편해요. 그쵸? 이게 네가 안 해줘서 그래. 이렇게 그쵸. 너가 했어야 돼. 뭐 이런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그 탓을 나에게 오롯이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.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니까 100%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될 수 있는 팁을 좀 제가
네. 우리가 심리에서 이제 자기 자비심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네네.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감정 있잖아요. 연민이라고 하는 게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감정을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에게 그 가여움과 불쌍함의 감정을 느끼라는 거죠. 그렇게 나를 위로하라는 거죠. 자기 자비심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. 첫 번째가 마음 챙김, 두 번째가 자기 친절,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적 보편성이에요. 보편성. 네. 마음 챙김은 뭐 이야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, 슬픔의 경험들을 할 때 그걸 내가 애써서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거나 막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,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구나. 내가 지금 많이 고통스럽구나. 그 겨울 떠올리면은 너무 슬프구나.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탓하고 있구나. 혹은 모견을 탓하고 있구나. 이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라는 거야. 자기 친절은 우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이제 댓글의 상황처럼 네. 반려동물을 잃은 사고사로 잃은 친구가 있다라면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? 정말 많이 같이 마음 아파해주면서 많이 힘들었겠다. 진짜 마음 아프겠다. 그런데 그건 너의 탓이 아니야. 이렇게 위로해 줄 것 같아요. 네. 그걸 그대로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. 자기 자신에게. 그렇죠. 너가 다 할 수 없었던 거야. 너는 최선을 다했어. 그동안 키우면서 정말 많이 예뻐해줬잖아.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듯이 나를 좀 위로하는 네, 그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마지막 이제 인간적 보편성은 앞서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. 우리가 인간이라면 100% 다 잘할 수는 없다. 이런 고통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은 이런 이별의 경험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, 누구라도 반려인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. 그걸 내가 지금 겪고 있다. 이 보편성을 가지고 나를 조금 위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저도 좀 새기면서 힘든 일 있을 때 자기 자비 네. 이걸 떠올려야 되겠네요. 네.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것만큼 네, 떠나보낼 때에도 충분히 가슴으로 아파하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될 거고요.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삶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펜로스 증후군 반려인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네. 그런 영상이었길 바랄게요.